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베트남에 8년째 정착해 있는 황세유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서 8년 동안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정말 탈곡기처럼 탈탈탈 털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베트남 여행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이 영상 안 보시면 베트남 오셔서 손해보실지도 모릅니다. 베트남 여행을 만약 아직 결정하기 전이라면 이것만큼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어떤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좀 내가 가성비 있게 물가가 싸게 또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마사지도 받고 휴양도 하고 좀 이런 가성비 있게 놀고 싶다, 이럴 때 잘 맞는 여행지이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가성비 테마보다는 좀 물가가 비싸더라도 좀 다양한 테마, 좀 현대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가 더 잘 맞을 수 있고요. 내가 정말 투명한 바다, 그냥 딱 두 눈으로 봤을 때 너무 그냥 투명해, 이런 바다를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필리핀에 있는 세부나 보라카이가 더 잘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동남아의 왕자, 공주가 돼서 놀아보겠다라는 마인드셋을 조금 장착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도시 선정 팁인데요. 혹시 내가 이미 항공권 예매를 했다 그러면은 제가 내용의 타임라인을 나눠둘 테니까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아직 내가 도시 선정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양한 도시를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것도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현재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도시가 제 생각에는 나트랑일 것 같거든요. 나트랑은 사실은 영어 발음이고 정확하게 베트남어식으로는 야짱이라는 도시인데요. 원래는 사실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항공사 항공권이 막 풀리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나트랑은 베트남에서 푸켓과 더불어서 몇 안 되는 깨끗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고요. 혹자는 베트남의 나폴리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보트 타고 섬투어도 다니고 스노클링도 할 수 있고 머드 온천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가 있다는 거,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다낭입니다. 근데 다낭은 나트랑처럼 바다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깨끗한 바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바다를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은 부산 해운대가 나은데 하면서 실망을 하시는 경우도 봤긴 했거든요. 근데 다낭의 압도적인 장점 중에 하나는 한국어 패치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다녀봤다, 그리고 나는 영어도 잘 못한다, 해외를 나가는 게 조금은 두렵다, 이럴 때는 다낭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낭은 휴양지인 동시에 차로 한 30분 정도만 가면 옆에 호이안이라는 15세기의 베트남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항공권을 끊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매력을 보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하노이, 명실상부한 베트남의 수도죠. 진짜 찐 베트남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저는 하노이의 구시가지를 따라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노이는 호수가 많아서 낭만적인 도시이기도 하고요. 하노이는 겨울이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한국이 겨울일 때 하노이를 가면은 얇은 패딩 같은 걸 들고 가시면 좋고요. 또 옆에 사파라는 고산지대 마을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제가 있는 호찌민인데, 호찌민은 베트남의 최대의 상업도시죠. 심지어 수도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기는 정말 돈 쓸 맛이 나는 도시예요. 만약에 내가 술 좋아한다, 노는 거 좋아한다, 파티, 뭐 펍, 바 이런 다니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정말 호찌민을 따라갈 데가 없거든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알려드리자면, 제가 하노이에서는 밤 12시가 지나니까 그 꽁안이라고 이제 베트남 경찰들이 막 그 술집들 문 닫아라고, 더 이상 술 팔지 말라고 막 잡으러 다니고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근데 호찌민은 오히려 새벽까지 되게 영업을 하는 곳들이 많고요. 호찌민을 오시면 한 3-4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무이네를 함께 끼워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달랏인데요. 달랏은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좀 많이 알려졌는데, 고산지대라서 사계절 내내 선선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숲, 정원, 호수가 되게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정말 로맨틱한 도시예요. 그래서 베트남인들의 신혼여행지 국내 1위랍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한 줄로 총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저라면 호찌민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 그러면 하노이나 다낭이 조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인끼리 조금 로맨틱한 여행을 원한다 그러면 저라면 달랏이나
나트랑을 갈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어딜 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트남의 입국 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베트남은 15일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한데요. 한국인 기준으로요. 그런데 8월 15일부터는 베트남에서 이제 45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게끔 법을 바꾸었고요. 25불 정도를 내고 이 비자를 신청을 하면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90일 사이에는 여러 번 입국도 가능한 복수 비자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환율인데요. 베트남이 화폐 단위가 갑자기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여행을 오셔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네이버에 쳐보면은 100동에 5.48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만동, 2만동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베트남 화폐 단위를 보셨을 때 뒤에서 0을 바로 떼버립니다. 그리고 나누기 2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4만동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 0 떼면 4천동, 나누기 2 하면 2,000원이죠. 그렇게 한국 돈으로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환율은 아니지만 이것만 머릿속에 탑재하고 다니셔도 어디 가서 환율 계산 때문에 힘든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뒤에 0 떼고 나누기 2. 자, 그리고 환전 문제.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그냥 정답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실 때 50불짜리 한 장,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100불로 바꿔 오시면 됩니다. 일단 동남아 국가 특성상 은행들에서 바로 그 나라 화폐를 환전하기 힘든 경우들도 있고, 환전이 된다 하더라도 환율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냥 달러로 바꿔 오셔서 여기 현지에서 바꾸는 게 가장 좋은데, 여행 좀 다니셨다 하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원래 공항 환율은 양아치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공항에서 근데 내가 유심도 사야 되고 택시도 타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액으로 한 50불 정도만 환전을 공항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다 다운타운에 보면 환율이 좋은 환전소가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걸 찾아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왜 하필 100불권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1불, 2불, 5불 이런 것들은 환전이 안 되거나 환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굉장히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실 돈은 그냥 100불로 다 바꿔오시고, 정말 꿀팁인데 공항에서 아예 환전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나올 교통과 유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선 유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미리 베트남 그 통신사 유심을 구매해서 올 수도 있고요. 그걸 구매해 오셔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여행 온 분들이 제일 편하게 쓰고 가는 거는 포켓 와이파이를 그냥 공항에서 대여해 오는 거였어요. 이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웬만한 도시는 지금 다 그랩이 잘 되거든요. 그랩은 동남아의 우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랩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거기에 내 카드를 등록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쓰는 카드를. 물론 국제 결제가 가능한 카드여야겠죠. 카드를 등록해두면은 그걸로 공항에서 그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당장에는 돈을 쓸 이유가 없다. 근데 만약 내가 조금 돈을 아끼기 위해서 공항에서 공항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로 나간다, 이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환전을 해야겠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또 날씨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우선 동남아라고 해서 뭐 건기, 우기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이것도 뭐 딴 거 다 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호치민, 하노이 이쪽을 여행하실 거면은 건기인 한 11월부터 2월까지가 여행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밤낮으로 선선하기 때문에 조금 더 덥지 않게 즐길 수 있어서인데요. 단 하노이처럼 북부 지역은 그때 겨울이기 때문에 아예 여름을 기대하고 오시면 안 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중부지방인 다낭, 달랏, 나트랑 이쪽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우기가 한국 여름 시즌부터 해서 한국 이제 겨울 시즌까지가 우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한국이 이제 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쯤에 여행을 오시는 게 뭐 가장 좋습니다. 보통 1월에서 뭐 4월 사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또 다낭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막 태풍이 오고 하기도 해서 약간 북불복인 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우기에 내가 여행을 온다고 해서 절대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되는 게, 한국 장마철처럼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 스콜성 기후라고 해서 비가 한번 쏟아진 다음에 다시 하늘이 맑게 개이면서 정말 예쁘고 뜨거운 하늘을 맛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언제 여행을 피해야 되는가, 이것도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긴 하거든요. 베트남에는 공휴일이 많이 없어요. 막 크리스마스도 안 쉬고 석가탄신일 이런 것도 없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베트남은 몇 안 되는 공휴일일 때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뭐 특정 지역은 문을 많이 닫기도 하고, 또 휴양지 쪽은 성수기 가격이 돼서 호텔 값이나 뭐 레스토랑비나 이런 게 좀 많이 비싸집니다. 좀 바가지 가격이 좀 끼이죠.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한국 구정 때인데요. 베트남은 한국 구정
구정보다 조금 더 길게 쉬어요. 한 10일 정도 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주요 도시로 오면 문을 닫는 데가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4월 마지막 주, 5월 첫째 주 이때가 끼어있는 그 주말에는 이제 베트남 내에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딜 가도 조금 숙박비나 이런 게 비쌀 수 있고요. 또 9월 1일이 끼어있는 주 주말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때 여행을 이미 끊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열심히 즐기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는 이제 주의사항 부분인데요. 베트남은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법이 엄격하고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고 좀 법을 준수하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범죄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를 가든 그렇겠지만 좀 잔잔바리 소매치기나 사기꾼들은 있는 편입니다. 뭐 이거는 베트남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어딜 가도 있는 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소매치기인데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길을 걸어 다니실 때 막 이렇게 휴대폰 같은 거 손에 들고 막 터덜터덜 이렇게 다니기보다는 좀 내 몸 쪽으로 붙이고 다니고 이제 크로스백 같은 것도 길 건너고 할 때는 조금은 내 몸 쪽으로 붙이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베트남 돈 단위가 이제 한국인들은 세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택시를 타시면 막 계산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막 택시 기사님이 내가 대신 계산해줄게 하면서 2만 동 들고 갈 거 20만 동 들고 가고 5만 동 들고 갈 거면 50만 동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위를 몰래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들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택시에서 내가 당장 돈 단위를 세는 게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양해를 구하고라도 내가 직접 막 상대방이 가져가려고 하면 저지를 하고 내가 직접 세서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택시보다는 그랩을 이용하시면 그랩도 카드를 등록해서 그걸 이용을 하시면 이런 문제를 애초에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트랑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그냥 택시를 타고 뭐 어떤 뭐 해산물 식당이 있는 거리로 가주세요 했더니 이제 택시 기사 아저씨가 다 이제 자기 커미션을 받는 식당이 있어서 막 그쪽으로 막 일부러 내려주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다른 데인데. 그래서 이거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그랩을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내릴 때 내가 오려고 했던 곳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내리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사실 시장에서 뭐 이제 한국인들이 뭐 돈이 많다 그래서 한국인들 뭐 호갱 당한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시장은 내가 가기 전에 어느 시장을 가든 유튜브나 블로그 통해서 조금만 가격대를 조사를 해도 좀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좀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흥정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즐기는 용도로만 보시고 진짜 기념품 쇼핑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마트에서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기념품 쇼핑 관련한 팁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또 호치민에서 겪어본 일인데 이제 막 길 가다 보면 이렇게 긴 막대에 코코넛 같은 거 주렁주렁 매달고 막 이렇게 신기하게 걸어다니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와 하고 신기해서 쳐다보면은 너도 해볼래?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 같이 하고 사진 찍으면은 이제 이런 거 돈 줘야 되고요. 또 하노이에서는 겪어봤던 게 막 구두를 닦아주겠다고 많이 접근을 해요. 근데 그런 것도 당연히 다 돈을 요구하는 일인 거 아시죠? 그냥 여행 다니실 때는 세상에 뭐 공짜는 없다. 나에게 괜히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없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이런 잔잔바리 범죄는 아니구나. 이런 잔잔바리 이제 좀 그런 행각들은 다 웬만해서 피해 가실 수 있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오토바이 많을 때 길 건너는 방법 이거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 저도 가끔 무섭기는 한데 오토바이가 막 온다고 해서 당황을 해서 빨리 건너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건널 때는 이렇게 딱 내 눈으로 오토바이가 오는 쪽을 이렇게 딱 응시를 하면서 그 기사님들 라이더들을 쳐다보면서 약간 종종 걸음으로 천천히 종종 걸음으로 건너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괜히 막 보폭을 넓게 해서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막 급발진 하듯이 막 움직이면 오히려 그게 서로 막 오토바이도 막 이러다가 막 넘어질 수 있는 거고 더 위험하다는 거 그걸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렌트를 이제 와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뭐 여권만 맡기면 해준다 하지만 내가 정식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베트남에서 발급된 면허증이 없으면 한국인이 여기서 렌트를 해서 이제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다니다가 이제 꽁안 경찰한테 걸리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제 친구 중에서도 한번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 한 번 걸리니까 한 사람당 100만 동이었나 5만 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한국 운전면허증이 뒷면에 영문이 있는데 그 영문 면허증이 아니고 국제운전면허증만 된다는 거 그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베트남 올 때 챙겨오면 좋은 필수품인데요. 당연히 동남아 국가니까 선글라스, 선크림 이런 거는 너무 상식적인 거고 내가 뭐 오토바이 렌트를 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팔토시 그리고 뭐 목토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감싸는 거 아니면은
좀 얇고 긴 남방 그리고 얇고 긴 시원한 바지 이렇게 좀 내 몸을 타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막 나시 입고 막 반바지 입고 타다가 화상을 입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올 때 샤워 필터 챙겨와야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저도 집에서는 샤워 필터를 쓰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다른데 뭐 호텔 갈 때 3박 4일 이렇게 갈 때는 굳이 챙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피부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니다 그러면 나 못 챙겼다고 해도 너무 좌절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찝찝하면 챙겨 오셔도 되기는 하고 이건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동남아다 보니까 또 모기에 많이 물린다 해서 모기 퇴치제 이런 거 팔찌라던가 뭐 이런 거 들고 오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챙겨 오는 것도 괜찮고 만약 못 챙겨왔다 그러면 베트남 어느 약국을 가든 그리고 심지어는 세븐일레븐 가도 팔거든요. 편의점에 여기 레모스라는 이렇게 피부에 바로 뿌리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제품을 그냥 피부에다가 칙칙칙칙 뿌리면은 정말 모기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현지에 살면서 이거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기념품입니다. 사실 기념품은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만큼 한 번 더 찍어야 될 정도로 분량이 너무 많아요. 다행스럽게도 제 채널에 이미 기념품에 대한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정말 실감나게 직접 찍은 영상이거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쇼핑 목록도 꼭 한번 보고 가시고요. 저도 사실 베트남에 3박 4일간 하노이 여행을 왔다가 한 1, 2년만 살아볼까 하다가 지금 8년째 살게 되었거든요. 베트남이 진짜 오면은 베트남이 잘 맞는 사람은 진짜 왔던 사람들이 계속 와요. 뭐 같은 도시로 오기도 하고 다른 도시로 오기로 하고 베트남만의 그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한국인을 좀 좋아하는 그런 호의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행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국가고 여러분들 베트남 여행 오게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참고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하이랜드 커피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마무리되고 지금부터 바로 제가 즐겼던 호치민 야시장 중에 하나인 그 베닝의 스트리트 푸드 마켓 영상을 나갈 테니까 호치민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베트남 여행 관심 있으신 분들 거기까지 시청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 챙기러 가자. 배를 이렇게 치고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벨이 울리면 다 들어오면 되나? 저희가 좋아하는